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오후 1시입니다. 이 한글에 대한 중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한글이 국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한글은 언어가 아니고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입니다. 한글 번역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한국어 번역이라고 해야 합니다. 알파벳은 영어나 프랑스 말이나 독일어를 표현하는 문자이지 알파벳을 언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한글날을 맞아서 메시지를 발표를 했는데 SNS에 여기서도 이분도 한글을 언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입니다. 문자. 한글이 끝내 남북의 마음도 따뜻하게 묶어주리라 믿는다. 누리를 잇는 한글날이 되길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전 세계에 보여주었듯이 남북이 같은 말을 사용하고 말이 통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그런데 거기서 말이 통하지만은 그 말이 거짓말로 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발표한 4.27 성명서는 다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핵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자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중립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흉기가 되고 거짓말도 되고 진실도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김정은 두 사람은 한국어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을 펼친 장본인입니다. 그는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는 주시경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한글이 사랑받고 우리의 소프트 파워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인용을 잘 하셨는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는 말이 맞습니다. 한국의 수준이 올라가면은 한국도 올라가고 한국의 수준이 떨어지면은 국민 수준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물질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 정신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어의 수준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합니다. 우리의 국어사전을 펼쳐놓고 보면은 70%는 한자로 표기해야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 70%의 한자어는 아주 고급 언어이고 개념어이고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한글로 표기하면 의미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수분해는 한자로 써야지 한글로 표기하면 의미 전달에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머지 30%는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하는 이런 토속 한국어죠. 그것은 한글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표기해야 할 70%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를 하니까 이게 암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는 소리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국의 위기입니다. 한글 전용이 지난 40년 동안 진행되다가 이제는 그냥 막장까지 왔습니다. 말이 아무나 소리가 되면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급 정보가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급 학문, 고급 기술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벨 평화상 빼고는 왜 이렇게 발전했는데 노벨 과학상을 하나도 못 받았느냐? 일본은 노벨 과학상 받은 사람이 26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일본은 가다가나와 한자를 혼용을 하고 한국은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한국 전체의 사고력 그리고 연구 능력, 창의력 이게 쇠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자 전용 시대에 한국은 쇠퇴했습니다.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합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면서 한국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전부터 한자를 멀리하고 다시 한글 전용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정신적 쇠퇴가 시작되었고, 요사이 정치판에서 보는 이런 막가는 말과 막가는 행동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언어는 무섭습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결정합니다. 사고는 행동을 결정을 합니다. 유럽에서 보면은 자기 나라 말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국가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동족이라는 이야기죠. 그 말의 수준만큼 그 나라가 발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어가 세계에서 아마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언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나라는 발전한다는 이야기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이 강대해진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한자를 쓰는 나라가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일본 같은 나라죠. 그러나 여기서 한국이 지금 탈락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버림으로써 한자 문화권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고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영어사전 최신판에 한류, 대박, 오빠, 언니 같은 우리 단어가 새로 실린 것은 아주 한글의 우수성을 보여준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오해죠. 한글은 세계 곳곳에서 배우고 한국을 이해하는 언어가 되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한글은 언어가 아니고 언어의 표기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전이라고 하지 한글 사전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된 지도자였다면 오늘 이런 메시지를 발표해야 됩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입니다. 한자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의 문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의 문자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표음 문자를 같이 쓰게 되어 있는 언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 구조는 정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자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의 한국어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자는 외국어가 아닙니다. 한자는 국어의 일부입니다. 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통해서만 제대로 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자가 말살되면은 한국어는 반신불수가 됩니다. 한국어가 반신불수가 되면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의 사고구조도 반신불수가 됩니다. 한글도 좋지만 한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자와 한글을 혼용하는 시대를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옳습니다. 세종대왕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 기념 메시지를 읽고 통탄할 겁니다. 울고 있을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한자를 말살하라고 만든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자와 한글을 섞어서 써야 제대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해서 한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한글을 한때는 완전히 짓밟아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쓰지도 않더니 요사이는 한글을 우상숭배화하고 한자를 악마화 해가지고 한자 말살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세종대왕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자 말살 운동은 좌익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 발전하고 대만이 아직도 정자체를 쓰고 있는 것은 한자가 얼마나 우수한 문자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나라가 제대로 발전합니다. 오늘 세종대왕이 울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